안녕하세요. 로이어킹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하냐 이런 얘기를 논의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사법시험일 때도 학생들을 가르쳤고 로스쿨이 되고 나서도 또 상당한 몇 년 전까지 계속 강의를 했기 때문에 로스쿨의 교육의 제도와 그 다음에 사법시험의 교육의 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육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하고 서강대 여기에 이제 로스쿨 겸임교수를 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로스쿨에서 학점을 주면서 강의도 했고 또 그 학생들이 또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도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에도 당연히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많은 교감을 했고 저 역시 이제 사법시험 출신이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받고요. 그래서 신림동에서 학생들을 강의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사법연수원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로스쿨이 도입되는 거를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은 일단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로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실무를 가르치는 것인데 당시 실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이 대학교에 없었습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를 하거나 이런 출신의 교수님의 수는 매우 적었고 대부분 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유학을 갔다 오신 순수 이론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40대는 그게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40대는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고 사법시험을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사법연수원에 2년의 트레이닝을 거칩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에 입소를 해서 2년 동안 각 반에 판사, 검사, 변호사에 해당되는 교수님들이 모두 계세요. 그래서 각 반에 A반, A조, B조, C조 이렇게 나누어지면 1반이다 그러면 1반에 A조, B조, C조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A조가 민사 교수님, 그래서 판사,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와서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시고요. B조는 현직 부장검사가 오셔가지고 검찰 실무를 가르쳐 주시죠. C조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연수원 교수님들, 부장판사 출신일 수도 있고 검사 출신일 수도 있고 그다음 그 외에 이제 변호사 실무를 두고 계신 분들도 또 변호사 실무를 가르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고요. 저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제일 공부를 많이 한 때가 사법연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공부가 굉장히 빡셉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쓰고 검찰 공소장을 쓰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 시험으로 바뀌면서 로스쿨 제도가 되면서 변호사 시험으로 바뀐 거는 여기는 판사나 검사를 뽑기 위해 만든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뽑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럼 변호사 시험이라고 하는 건 소장을 쓴다든지 준비서면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형사 같은 경우에는 변론조지서나 보석허가서 이런 것들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사법연수원은 판결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써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형사법으로 말씀드리면 형사 판결을 쓰려면 일단 범죄 사실을 써야 되고요. 유무죄 판단을 하겠죠. 그다음에 공소기각을 할지 이런 것들을 쓰고 그다음에 그 밑에부터 시작해서 법령의 적용, 증거의 요지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것도 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몇 년형이냐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이니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다 법조문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써야 되죠. 그럼 공소장에도 적용법조가 있기 때문에 그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저걸 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석방해 주세요. 또는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런 구체적인 법령의 적용이라든지 증거의 요지를 다 쓸 필요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이게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건 증거 능력이 있는데 좀 믿기 어렵습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법연수원 시험의 난이도가 10이라고 하면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는 한 3 정도 됩니다. 그 점에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사법시험 때는 사법시험 낭인들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1차 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1차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수가 보통 수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대 1, 뭐 2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다시 또 1차 시험 합격한 사람 중에서 5분의 1 정도 합격을 하기 때문에 또 결국은 또 5대 1의 경쟁률을 꺾어야 되죠. 그러면 15대 1이었다가 두 번째 5대 1 되면 5, 1은 5, 25, 75대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 1에 해당되는 경쟁률을 최소한 뚫어야 되기 때문에 고시 낭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서울법대를 나와도 30년 동안 거기서 고시 공부하신 분들 전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저같이 고대법대를 나오신 분들도 시험에 낙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한 번에 붙기는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시험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거의 대부분 합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는 인원이 2,000명이면 2,000명 중에서 거의 2,000명을 거의 다 합격시키기 위해서 거의 1,700명, 요즘은 거의 1,8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을 매년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낙방하는 사람은 200명, 300명 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5번 시험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이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하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2대 1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 경쟁률은 2대 1이 안 되고요. 뭐 3대 1, 4대 1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의 초시라 그래요. 처음 시험 치는 사람들은 거의 70에서 80% 합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진 사람을 제시, 30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40, 마지막 50까지 가게 되면 어차피 제시나 30 하시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합격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합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합격을 못한 사람들은 원래 다음번에 시험에서 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시, 30의 합격률은 30% 언더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사람과의 경쟁률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그렇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변호사 시험에 낙방을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뭐 물론 변호사 시험을 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본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로스쿨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가 돼야 되는데 아니 로스쿨에 지금 실무를 가르칠 사람이 전혀 없고 사법연수원은 폐지한다고 하고 그럼 도대체 누가 실무를 가르쳐서 변호사로 배출을 하느냐. 무슨 변호사가 그냥 대충 기본적인 법률 지식만 가지고 네이버에 찾아보고 시험 뭐 변호를 할 수 있는 거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타이트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반대를 하면서 저도 형사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형법과 형소법을 합치는 형사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호사 시험이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40대는 형법, 형소법을 따로 봤다면 형사법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과목처럼 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합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능하니까 저는 형법도 하고 형소법도 강의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형사법 책인 로스쿨 사례집을 만들어서 최초로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법문사를 통해서요. 근데 그때 그거를 제가 출간을 했을 때 당시 아무런 형사법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중에서 그 형사법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거기다 더 심한 건 기록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은 기록 시험을 본다는데 기록 문제가 없어. 사법연수원 때는 기록 문제가 많잖아요. 기록 시험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맞는 기록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출제할 수 있는 교수님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스쿨 한 1년, 2년, 3년, 4년, 제가 봤을 때 한 5년까지는 거의 뭐 제대로 된 교육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도 굉장히 수준이 낮았고요. 사법시험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사법연수원 시험이라고 치면은 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어 사법연수원 시험은 만약에 형사사건에 판결문 쓴다 그러면 판결문 쓰는 것도 난이도가 한 4-5배 높은데 사람 수가 달라요. 변호사 시험은 공범이 갑과하고 을 둘 사람만 나옵니다. 3명까지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김갑동, 이을남 이렇게 두 사람만 항상 공범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법연수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갑을, 병정, 무정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씩 나옵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갑하고 병이 공범이고, 무슨 범죄는 갑하고 병이 공범이고, 그 다음에 또 특수강도와 관련된 거는 또 을하고 정이 공범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고 범죄를 정리하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것은, 연수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대부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근데 이제 사법연수원이 이제 없어지고, 로스쿨이 지금 이제 벌써 15년 차 거의 다 됐는데,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제 로스쿨에 많은 교수님들이 들어와 있고, 실무 교수님도 들어와 있고, 교육제도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의 고통,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변호사 시험이 정착되어 갔고, 또 로스쿨 제도가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또 사법시험을 부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로스쿨의 시스템이 제가 처음에 비판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교육제도가 상당히 많이 정비되어 있고, 교육의 수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수준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합격률은 높지만은 그래도 로스쿨 학생들이 그렇게 쉽사리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더 옳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제도를 어떻게 더 바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또 다시 사실을 부활한다, 이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제도 내에서 어떻게 법률적, 법적 교육이 좀 더 활발히 될 수 있고 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사의 퀄리티가, 일정 퀄리티가 항상 나올 수 있도록 정비하는 거, 그것이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존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식의 발언을 하셔가지고 다시 또 이 논의가 지금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근간 이런 것들 쉽게 바꿔서는 안 되고요. 지금 로스쿨 제도에 문제점들이 있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떤 문제점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정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실 것 같아서 사시하고 변호사 시험이 뭐가 다르지? 이걸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철 변호사, 로이어킹이었습니다.